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죠. 기각했는데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헌재의 구성이 진보 우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진보 성향의 그 헌재 재판관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했길래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탄핵소추의 이유. 이건 뭐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밀어붙인, 어찌 보면 형식상의 이유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관련한 수사를 중간 지휘했다는 이유로 이정석 검사를 탄핵한 거지만, 형식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천암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천암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 뭐 동료 검사들이 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부킹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대기업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이 천암의 부인인 강미정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뭐 제보한 내용이 있어서 일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의혹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그 자녀 위장 전입 외에는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뭐 공수처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끝나봐야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 근데 덜컥 탄핵부터 해버렸다. 뭐 이런 데에 이제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왜 기각을 하면 기각 사유를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의견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전원일치라고 하면서 기각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탄핵소추 사유 중에 범죄경력조의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무집행 관련, 왜냐하면 탄핵의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되거든요. 직무집행이 아니면 탄핵 요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 중에서 대기업 접대나 자녀 위장 전입 부분은 이거는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고, 범죄 경력조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천안 마약 수사 무마, 이거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 근거 자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거는. 본인은 부인하고 국회는 뭐 이를 조회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관계를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 일부 진보 성향 재판관 중에 이제 이 뇌물죄 형사재판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별도의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헌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진보 우위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달 10월 뭐 이런 때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대거 바뀝니다. 근데 아마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진보 우위라고 그러냐면 현재 확실하게 우리가 보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전신이 추천한 사람이 되겠죠. 이종석 헌재 소장, 그 다음에 이영진, 정형식, 이 세 사람 정도가 확실하게 진보다. 왜냐하면 이영진 재판관의 경우에는 아마 바른미래당인가 거기서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셋 정도가 확실히 보수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6명, 9명이니까 6명을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지명하거나 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들이 문형배, 이미선, 김기영, 이은혜,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면 3명, 4명 합치면 이제 나머지 2명은 누구냐? 작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김형두, 정정미.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기 때문에 진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추천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해서 약간 중도 성향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9명 중에 확실히 보수 성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고, 6명 중에 4명은 확실히 진보다. 2명은 뭐 진보 또는 중도.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입니다. 헌법이라는 법 자체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을 하는 것도 곧 그렇게 되고, 추천 자체가 뭐 대통령이나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죠. 근데 현재 제대로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올 가을부터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마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원일치라는 얘기는 이런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조차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김기영, 문형배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증인신문,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증인을 불러서 면담한 이 문제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나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본 이유가 뭐냐? 그 결정 이유를 봤더니 이정섭 검사가 이런 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이정섭 검사를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결국은 탄핵 기각,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법률적인 얘기고,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탄핵 기각. 자, 이거는 결국은 이 탄핵소추가 정치적 이유였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왜 그러냐? 이정섭 검사가 탄핵을 받았을 때 수원지검 2차장 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차장 검사는 수원지검장 바로 밑에 차장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한 수사를 중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쌍방울 문제, 그다음에 대북송금 문제, 경기도 법인카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배제하겠다, 적어도 이재명 수사하면 어떤 일을 겪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탄핵소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재명 수사 보복 탄핵이 헛발질로 끝났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검사의 죄를 보고서 이게 탄핵할 만한 일이다, 그게 아니고 이정섭이라는 사람을 탄핵해야 되겠다, 사람을 보고 탄핵을 결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복 탄핵이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은 진보 성향이라는 헌법재판관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탄핵 기각,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은 이 탄핵소추가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